81번부터 해서 오늘 뒤에 있는 것들 다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우리 80번 저번 시간에 한 번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갖고 우리가 풀 거고 요 형태 셈 문제들도 하나 풀어줄 거야. 좀 이따. 자, fx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3이다가 써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 곱값이 4다가 써있다 했는데 우리가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기초 방식은 내가 두 가지 방식 알려줬는데 최대한 꼭 이쪽으로 풀어달라고 말을 했었어. f 알파 값은 0이다. f 베타 값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근으로 처리되는 확정된 식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f라는 관계식에 알파를 넣어줄 때, 그 다음 f라는 관계식에 베타를 넣어줄 때만 0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한 건 f 2x 빼기 1, 이 값이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따져달라고 했는데 이때 2x 빼기 1, 요 자리값이 알파가 될 때, 그 다음 또는 베타가 될 때가 우리가 f 알파 값은 0, f 베타 값은 0으로 읽히니까 꼭 저렇게 봐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야지 2차식을 안 건드리고 1차식의 형태로 2x 빼기 1 값은 알파다. 이걸 풀 거니까 x 값은 1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눈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2x 빼기 1 값은 베타다를 통해서 x 값은 1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이 값이 나오니까 다음 두 값을 처리하시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짧고 금방 풀 수 있는 풀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생겨도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풀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감기가 거의 나았고요. 네. 자, 그래서 8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81번으로. 81번.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가 0이 되는 값은? 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자, 저 식을 물어본 거고요. 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f 3x 값은 값이 0이다. 얘 두근 합이 3이다 라고 써있고요. 나번 f 2x 빼기 1 또 나왔네. 요거의 곱값은 4다 라고 써있거든. 근데 이때 fx 값은 0이다를 우리가 풀이할 거야. 얘가 풀 거야. 이걸 풀 거야. 근데 그럼 fx는 0에 우리 풀이에요, 풀이. 이걸 풀 거야. 근데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놔준다고 했잖아. 맞지? 그것처럼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놔서 나는 f 알파 값은 0이다가 만족되는 식이고요. 얘는. 그 다음 f 베타 값은 값이 0이다를 만족하는 식이다 라고 식을 두 번 읽어줄 거야, 일단. 아까 한 거랑 정확히 그대로 풀려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f3x 값이 0이 된다. 여기에서는 요 3x란 자리값이 알파가 될 때랑 베타가 될 때만 근이 되는 거잖아, 얘가. 맞죠? 그래서 3x 값이 알파가 된다. 그럼 그때 x 값은 3분의 알파가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3x 값이 베타가 될 때 x 값은 3분의 베타가 된다 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다음 첫 번째 식의 두 근은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여서 얘네 둘을 합친 값이 3이다 라고 식을 알려줬던 거야. 요 식의 상태인 거야. 반드시 저 형태로 해야지 풀 수 있어. 문제가 많고 섞일수록 항상 저쪽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몇인 거야?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 값이 9가 된다. 요만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럼 두 번째 식은요. f 2x 빼기 1인데 이 값이 똑같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또 2x 빼기 1, 얘 자체가 알파가 될 때랑 베타가 될 때 말고 0을 만들 수 있는 값이 없다는 거야. 계속 그거예요. 요 자리, 괄호 안에가 알파 값이여야지만 0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2x 빼기 1 값이 얘가 알파가 될 때 또는 두 번째 2x 빼기 1 값이 베타가 될 때 둘로 처리하셔서 우리가 x값 찾아내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둘, 요렇게로 우리가 두 값 잡힌다 라고 한 거야. 그때 두 근의 곱값이니까 둘을 진짜 곱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하시면요. 얘는 분모값이 4분의 분자값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1이죠. 이 값이 몇이란 거야? 4구나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곱값에다가 합값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1, 이 값은 값이 16이다. 얘가 된 거여서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준 거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9다 라는 걸 9를 넣어주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값이 몇이야? 6이다 라는 곱값 또한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요 두 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의 합값은 값이 9고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곱값은 6이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fx는 0 식작성하자로 이제 문제가 마지막이 남은 거야. 그럼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다 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근과계수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놓고요. 그럼 근과계수로 두근의 합값은 몇이야? 얘가 마이너스 a다. 두근의 곱값은요? b다 라고 하시면서 요따가 우리 9값 넣을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 그 다음 요따 6 넣을 수 있으니까 요 자리가 6. 이렇게로 식이 작성이 되겠다 라고 식작성까지 근과계수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천천히 정리할 수 있게 시간 기다릴 건데 일단 얘가 시작이야. 얘가 시작. 그 다음 1번 과정. 1번 과정. 그 다음 얘가 2번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가 3번 식작성까지 마무리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문제야. 조금 기다릴게요. 한 문제 할 때마다 1분씩은 기다릴게요. 저 시작이라고 쓴 거부터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해야지 우리가 대입했을 때 0이 만들어지는 값이 뭔지 하나 잡고 시작할 수 있어서 문제 접근성이 올라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한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알아들었어? 어. 목요일에 앞에 학원이 없는 거지. 목요일. 갔다 온 거야. 어. 아, 진짜로? 아이고. 오늘 일찍 왔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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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어이구, 바쁘네. 근데 뭐 숙제가 좀 밀리면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숙제 잘 채우고 있어서 괜찮고, 혹시 궁금한 거 좀 있으면은
나는 4시, 평일날 4시에 오면은 질문 받아줄 수 있거든? 아무 때나 4시 상관없는데, 화목도 4시에 1시간 일찍 오면 질문 봐줄 수 있어. 목요일, 화요일은 안 되고. 알겠지? 질문했어? A 플러스 근데 알파 베타 부가 응. 저거 첫 번째 식에서, 3을 곱해 양변을 3 곱해가지고 나온 식이지. 알파 베타가 2를 그 두 번째 식 갖고 처리한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근이, 두 번째 식의 근이 얘랑요, 두 번째 식의 근이 얘라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식의 근을 곱했더니 값이 4가 된다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식을 곱했더니 값이 4가 된다 통해서 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요만큼 만들고 그거 갖고 이제 식작성에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야. 알파, 베타의 두 근으로 잡은 거라서. 그래서 82번까지 하고 앞으로 개념 돌아갈 거고 82번까지 먼저 할게요. 자, 82번. 그래서 이제 식작성 부분을 근과계수 식작성 방금 한 것처럼 근과계수 식작성을 한 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증명을 하나 할 거여서 두 번째를 잘 적어줘야 되고, 자, 첫 번째 금방 해볼게요.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그럼 두 근의 합값은요, 값이 3이고 두 근의 곱값은요, 값이 6인데, 이때 첫 번째 우리가 두 근의 합값은 값이 3이죠. 두 근의 합값은 값이 3이다 하나,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 값이 6이다 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음을 통해서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니까 방금 했던 문제처럼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 형태로 두시고, 두 근의 합값은 값이 개수가 마이너스 1분의 a 이 형태다 인 거를 계속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음 값이 3이니까 a 값은요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넣어주는 거야. 근과계수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a 값이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야. 이제 식작성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a에다가. 그 다음 옆에서 따로 써줄게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값은요, 값이 1분의 b지. b. 그래서 b 값이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6 나온 거야. 그래서 옆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작성하면은 식작성 완료다 라고 한 거. 근이라고 하면 잠깐만 미안하다. 저거 그대로 했네. 이거 뭐하냐. 미안합니다. 얘네가 두 근이에요. 미안하다. 요게 근 1, 그 다음 얘가 근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 1과 근 2를 합치래. 근 1번과 근 2번 합치래. 그래서 근 1번과 근 2번을 합치면 값이 9고요. 근 1번과 근 2번을 곱했대. 그래서 값이 얘가 18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고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 이용해서 접근하자. 그래서 두 근의 합값은 마이너스 a랑 똑같죠.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 값이 b랑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줄게요. a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 b 값은 값이 18이 된다 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9x 옆에 18은 값이 0이다. 얘가 되는 거야. 얘 첫 번째는 그냥 그래서 아까 거 식작성한 거랑 똑같은 문제고요. 두 번째를 좀 잘해줘야 돼. 두 번째를 일단 가장 쉽게 기초 방식으로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우리가 해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형태 잡히는 거 하나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자, 기초 방식은요, 아까랑 똑같이 두 근의 합값 이렇게 해서 얘네가 두 근이야. 그래서 둘이 근 1번과 근 2번 합쳐주시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숫자 대입해 주시면 돼요. 3과 6 대입해 주시면 얘는 6이고 3이어서 2분의 1이 나오겠다. 그 다음 값은 알파 베타가 분모값으로 들어가니까 6분의 1이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6인 2차 방정식이니까 식 작성을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걸로 해달라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6이게끔.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값은요? 두근의 합값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이게 두근의 합이잖아. 근 1번, 근 2번, 근 1번, 근 2번, 근 두 개 합친 거.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이 몇이 돼? 양변에 마이너스 6 곱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두 근이 곱했으니까 이 값은요 뭐랑 똑같아? 6분의 b가 된다. 그래서 b 값은 값이 1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식작성을 완료했다. 요렇게까지 하는 게 얘가 기초 방식이고, 그 다음 특수적인 관계 하나 설명해 주려고 이것까지 먼저 적고 특수관계 하나 잡아줄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원래 거 근이 알파랑요 베타였는데 새롭게 만든 방정식의 근이 역수래. 그 근들의 역수 형태야. 근이 역수가 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특수적인 관계여서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사용을 다시 할 거여서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란 걸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걸 성립한다가 근의 입장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역수식이 될 수 있게끔 역수 조작을 해줄 거야. 역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누기 알파 제곱을 해주는 거야. 나누기 알파 제곱. 그래서 나누기 알파 제곱 하시면 다음 식은 1 빼기 3 알파분의 3, 그 다음 옆에 6을 알파 제곱으로 나눈 요값 처리가 돼. 알파 제곱을 나누면 우리가 알파 제곱을 분모에다 나눈 거예요. 그럼 얘 값은 1로, 요 값은 분모 알파, 요 값은 분모가 알파 제곱. 이렇게 잡혔을 때 다음을 식의 형태를 잘 봐봐. 요 형태는 6과 알파분의 1의 제곱 형태가 잡히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분의 1이 잡히고요. 그 다음 옆에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형태의 식이 작성된 거야. 그때 다음 식을 우리가 알파분의 1의 형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는데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가 우리가 역수식이 가지는 근이 되며 우리가 역수로 틀었을 때 개수가 반대로 걸려요. 반대로. 개수가 반대로. 이거를 옆에를 조금만 지우고 할게요. 얘네가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문제가 보통 보기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쉽거든. 그래서 얘네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이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이거가 이제 내년에 사실 내신 대비할 때는 100% 알아야 되는 요소인데 지금 이때 역수 형태니까 우리가 아까랑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알파라는 걸 대입해주세요. 그럼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옆에 더하기 c는 0이란 건데 이거가 알파분의 1이 반복되게끔 근의 입장이 될 수 있게끔 욜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알파 제곱을 해준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누기 알파 제곱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 식이 a 되고요. 옆에 알파분의 b 되고요. c 알파 제곱분의 이렇게 돼서 0. 얘가 나왔을 때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a 값은 0이다 라는 식이 되며 다음 형태로 우리가 각각 차수를 맞게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적어주시면 얘는 역수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그 다음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유도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정말 정반대야. 그래서 괜찮고요. 이해 안 되시면 이건 두시고 지금 이해되는 친구는 이렇게 역수 근 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걸어서 저렇게 한 번 더 써주세요. 두 번 다 써주세요. 저건 저 문제용,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 이렇게요. 그래서 중3 거 2차 방정식 할 때 이 부분 이미 고등 때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해줄 거고 켤레 여기 켤레는 뭔 얘기가 되냐? 첫 번째 개수가 모두 유리수래. 여기가 표현이 중요해. 개수가 유리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때 한 근이 p 더하기 2 루트 뭐라 써놨어? q 루트 m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p 빼기 q 루트 m이 같이 근이다 라고 써놨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얘가 중3 내용이야. 얘는 중3인데 고등거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지금 a, b, c가 유리수란 거야. a, b, c 유리수. 그래서 얘를 근의 공식을 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되지. 그러면 이때 A, B, C에다가 내가 각각 유리수라고 표현해 줄게. 그럼 여기 유리수다.
맞지? 그럼 여기도 유리수잖아. 근데 여기 B제곱 있죠? 얘 유리수 맞죠? 그러고 여기에 유리 곱했으니까 다음 전체 계산도 유리수야. 맞아? 그러면 이때 루트라는 거가 형성되는 자리가 정확하게 이 자리 빼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기만 무리수가 생겨지는 자리가 되는 거야. 저 루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무리수가 근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무리수가 근이 된다라고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잡힐 때의 조건이 A, B, C가 전부 유리수여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아닌 것도 보여줄 거야. 그래야지만 A, B, C가 모두 유리수여야지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음 전체 연산값을 통해서 무리수 딱 한 번만 나와. 이것 때문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걸리는 거야. 저 루트 씌우니까 유리수 3에다가 루트 씌운 거여서 그런 거야 지금. 오케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3이라고 걷다 루트 씌운 거여서 그렇다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무리수가 걸릴 때 하나가 마이너스 무리수가 또 걸리는 거야. 근데 이때 다음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B값이 루트 3이면 이란 거를 해줄 거야. B값이 우리가 루트 3이란 게 하나가 잡혔어. 그럼 B는 유리수가 아니게 된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유리수로 할게요. A랑 C는 유리수로 우리가 세팅 잡아줄게. 그럼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근해 공식 써볼게요. X는 2A분의 안 건든 건 놔둘 거야. B 자리에 루트 3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3이고요. 옆에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잡힌 거지. 그럼 얘네 근해 형태를 하나씩 구분지어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그 다음 옆에 2A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이 형태가 된단 말이야 지금. 얘네는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된 거잖아. 맞아요? 루트 안에 좀 안 적을게. 그랬을 때 얘네는 아까 내가 뭐라 말한 거냐면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연결지는 부호 플러스랑 유리수랑 무리수를 연결지는 부호 마이너스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 했는데 얘네는 하나가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있는데 여기에서 안 뒤집혔다는 거야. 얘도 무리수잖아. 뒤에 자리만 무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리수가 한 자리가 더 나왔기 때문에 얘 형태가 쟤랑 같은 처리가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부 무리수 앞에를 다 뒤집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이 형태가 돼야지만 저 말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야. 무리수들 앞에 있는 부호가 다 뒤집혀야 된다고. 근데 얘는 부호가 안 뒤집혔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옆에 켤레란 게. 켤레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옆에서 하나만 써줄게요. 요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 무리수는 2 빼기 루트 3이 된다는 거야. 저 무리수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를 뒤집겠다고. 근데 요 말하고 똑같이 맞춰서 생각을 더 해보자. 루트 3 플러스 루트 5란 얘가 있어. 얘의 켤레는 무리수 앞에 있는 거를 다 뒤집는 거여서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다 뒤집혀야 된다고. 오케이? 루트 앞에 있는 거는 다 뒤집자가 켤레야 지금. 근데 여기에서 얘 안 뒤집혔다고. 얘 안 뒤집혀. 그래가지고 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요게 무리수가 B가 됐을 때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나 요거 안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자리까지만 해줄게요. 몇 가지 해주려고. A가 루트 3일 때 그 다음 A 우리 B랑 C가 유리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X값은요 2 루트 3 이렇게 잡혀 있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B 있고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해 공식을 썼는데 너네가 지금 요 형태를 적었을 때는 분모 유리화를 할 거 아니야. 맞죠?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고 전개하실 건데 그러면 얘네도 형태가 분모는 몇이 돼? 6이 되는데
분자값이 마이너스 루트 3b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걸리겠죠. 이거 하셨을 때 요 자리가 한 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했을 때 둘 다 안 바뀐다고. 지금 얘처럼. 얘도 문제점이 뭐야? 얘가 전혀 뒤집힐 생각이 없어. 옆에 있는 얘만 뿔막 찢기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요 자리인 그대로 하나는 플러스, 요 자리인 그대로 얘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혈례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혈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자리에 무리수가 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C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지니까 이게 연산 통해가지고 나가야 돼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여기 안에 루트 실리면은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C가 무리수일 때도 안 되는데 이거는 이중근호여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 넣는 거여서. 그래서 얘도 안 돼야. 얘도 혈례가 안 돼.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어때야 돼? A, B, C가 전부 유리수일 때 그때 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음 하나의 딱 루트 있죠? 얘 때문에만 무리 수가 만들어질 때만 우리가 혈례가 잡힌다 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 앞에 뿔만 다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를 첫 번째 여기에다 잘 적어주세요. 1번 칸하고요. 밑에 CF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고 적어도 돼. 편하게 적어봐. 네, 편하게 적어주시고요. 아이고. 얘는 중3 내용이어서 알아야 돼. 100% 확실하게. 외우는 방법이야 있죠. 개수가 유리수, 그럼 혈례 무리수. 이렇게 그냥 유리수, 무리수. 세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우리가 켤레 복소수가 걸리는 근 할게요. 그래서 얘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켤레근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 그때 우리가 P 플러스 QI 이렇게 쓸게요. 그럼 P 빼기 QI 책에 있는 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P 플러스 QI랑 P 빼기 QI 똑같이로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때 P랑 Q는 실수다 라고 잡혀 있는 건데, 이때 잘 보시면요, 얘 우리 뭐라 하죠? 둘이 혈례 복소수라 하죠.
그래서 그 켤레 복소수 근이 걸린 거야. 그때가 개수들이 실수일 때만 걸리는데 얘네도 같은 처리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그냥 똑같은 말인데 A, B, C가 실수예요. A, B, C 실수. 그때 우리가 근의 공식 한 번 더 써주면 2A분의 여기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데 이때 얘네는 똑같이 또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들어가지는데 어느 부분이냐? 우리가 여기 실수죠. 그래 얘가 실수, 얘도 실수, 그럼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인데 그때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줘야지 i란 게 만들어져. 음수일 때가 돼야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값이 음수값을 가지게끔 되는 건데 그래야지 i가 나와요. 하나. 그런데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 실수니까 다 상관없고 여기 음수니까 그때만 루트 음수에서 여기가 허수 단위가 발생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때만.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저기 루트 형태가 쟤밖에 안 잡히고 나머지 i 형태가 잡힐 수가 없게끔 해야지만 켤레근이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도 하나 요소만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우리가 옆에 CF라고 써놓은 거 있는데 참고 우리가 B값이 i일 때 잡아놨거든? 이거 하나만 해줄 거야. 더 계산이 잘 안 돼서 얘네. 자, B값이 i라면 A랑 C는 우리가 실수로 볼게요. 그럼 지금 근의 공식 형태로 작성을 해주잖아? 그럼 2A분의 옆에가 마이너스 I 잡으시고요.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C 이렇게가 잡히겠죠? 근데 그럼 얘네 근을 하나씩 하나씩 써주시면 2A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I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C 얘랑요 그 다음 이거 플러스 하나랑요 그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C 얘가 될 건데 이때 요 자리도 I 걸려있고 요 자리도 I 걸려있는데 켤레인데 안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켤레 안 걸렸잖아. 여기 켤레 아니잖아. 켤레가 안 되잖아 지금 저 자리가. 얘네 켤레도 같은 연산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플러스 I 마이너스 7I 이렇게 써있어. 이거의 켤레래. 만약에 얘의 켤레야. 플러스 I 뒤집으면 어떻게 해? 플러스 I 켤레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7i 켤레 7i야. 그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6i 그 다음 얘가 플러스 6i 이렇게 나온 거야. 연산 자체가 전부 뒤집으라는 거야. 허수 단위 앞에 있는 거를 끊겨 있더라도 다 뒤집어야 돼. 켤레가 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안 뒤집혔으니까 절대 켤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다? 아까랑 말한 거랑 똑같이 A, B, C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유리수에 실수일 때 그때만 우리가 켤레 복소수 근이 걸린다. 켤레 근이 걸린다. 복소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는 우리가 어느 범위? 실수 범위에 있는 켤레 무리수였고 지금 켤레 복소수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알아들었니? 여기 아예 안 뒤집힌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가볍게 써줘. 여기가 켤레가 안 뒤집혀서 얘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똑같이. 아까 성립 안 된다는 것들 봐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지 잘 된다.
자, 이제 122페이지에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 잠깐만 봐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 됐고, 내가 원래 처음에 하려던 방식하고 조금만 바꿔서 했는데 켤레 먼저 했어요. 켤레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켤레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CF하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써있거든. 내가 인수분해에 대해서부터 설명해가지고 지금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거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란 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가 정수이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개수가 정수이게끔 인수분해했을 때 개수가 정수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하던 공식하고 똑같냐면 개수가 그 다음 안 되면은 유리수까지 우리가 설정 잡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까지만 맞춰지는 게 우리가 고등거 내가 설명할 때 뭐 공통 부분이 없고 문자가 여러 개면 조립제법 쓰자라고 해서 조립제법 설명했던 그 과정까지만 조립제법 과정까지 걸려있는 게 정확하게 유리수일 때까지야. 여기까지 인수분해 기본 약속이야. 인수분해는 개수가 유리수인 데까지만 기본 약속이 돼. 근데 그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지는 값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시계 형태인데 개수가 무리수일 때까지 무리수로라도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추가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야. 그 다음 여기에서 개수가 복소수까지로 확장되는 거야. 개수가 복소수일 수 있게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1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적어 놓은 건데 두 개를 타이핑했는데 하나만 적혀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다음 식을 개수가 무리수까지 되도록 개수 무리수까지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라고 할 거야. 이렇게요. 지금 거기 써놓은 문제거든. 거기를 복소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122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인데 이거를 잘 봐봐. 쓰지마. 여기 x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리수 루트로 내가 끊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끊기거든. 이유 자체는 5란 걸 만들 수 있는 게 1 빼기 뭐 루트 2랑 여기에서 계산하시면 뭐 1 플러스 루트 2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안 되네. 우리가 2 그 다음 옆에다가 잠깐만 1 플러스 2 플러스 루트다. 아 이거 안 되기 힘드네.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찍고요. 이거 갖고 이제 아까 내가 연산하려던 것처럼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요거랑 연산해서 마이너스 5 값이 나와지게끔 또 한 가지 더 잡아가지고 계산하면은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걸.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잡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형태를 2분의 루트 5 요거 잡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잡으시면 또 요 형태 만들 수 있잖아. 저런 거 끝도 없이 많다고. 근데 아까 실수 부분 우리 다시 유리수 부분을 걸어가지고 추가적으로도 끊을 수 있어서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그냥 인수분해 연산으로 할 수가 없다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대신에 근해 공식 입장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근해 공식 처리하는 거야. 그러고 인수분해를 돌려줄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전에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는 값이 0이다 라고 는 0을 내가 가정해 줄 거야. 이렇게 껴준 거야. 등식으로 바꿔낸 거야. 그러면 이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잖아. 다음 식은. 그래서 근해 공식 써줄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4 플러스 몇이야? 20되죠. 그래서 얘가 24가 걸리겠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뿔마 루트 6이 될 텐데 이거를 근을 작성하셨으면 2차 방정식 작성으로 돌려줄 수 있단 말이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6일 때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돌려주시고요. 하나를 1 빼기 플러스 루트 6 여기까지 돌려주시면 좌변식 작성을 통한 근으로도 읽을 수가 있으며 는 0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근이 뭐야? 1 플러스 루트 6. 여기서 나온 근이 1 빼기 루트 6. 이렇게 반대로 식작성한 거야. x는 알파, x는 베타 해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식작성한 거랑 똑같이 한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는 0을 가정해서 만든 거니까 는 0 가정 부분을 지워주시고 좌변식끼리 똑같다라고 하시면 인수분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좌변식끼리 같은 식이잖아. 저 식이 저 식이니까. 는 0 내가 마음대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까지가 중3 내용이고요. 중3. 그 다음 이제 고1 때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해야겠다. 요거가 이제 개수가 우리 어디까지냐? 개수가 복소수인 데까지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것도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해지지. x 찍고 얘가 1 빼기 2i 뭐 1 플러스 2i 이런 걸로 찢어서 하는 거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인수분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는 0을 가정해 준다고. 는 0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의 공식을 쓴다.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값이 몇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16i 나오겠네. 그럼 이 값은요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1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i 하나 1 빼기 2i 둘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것도 아까 식작성한 거랑 똑같이 x 빼기 1 빼기 2i 하나 두 번째 x 빼기 1 플러스 2i 둘로 식 작성을 하고 는 0을 내 마음대로 썼던 거니까 이걸 가정을 지워주면 좌변식끼리 인수분해로 볼 수 있구나 라고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개수가 무리수, 복소수로 확장되면 기존에 하던 이 방식에서 탈피해야지만 풀린다는 거야. 저걸로 못한다는 거야. 저렇게 찢는 약수 과정으로 찢고 있는 거는 개수가 정수거나 유리수여서 찢을 수 있던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조리제법도 다 똑같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근의 공식과 똑같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면서 식작성으로 돌려주는 거야. 이 부분을 페이지 122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쟤랑 얘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두 번째 예시를 아까 켤레근을 하고 같이 보려고 내가 켤레근을 먼저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잘 봐봐. 여기 계수 어때요? 1 빼기 2,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켤레근 하나가 1 플러스 2i가 나왔어. 그러면 1 마이너스 2i 같이 켤레근이라고. 지금 세트야. 계수가 실수니까. 그래서 켤레근 같이 걸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좀 더 확장돼 가지고 내용들이 만들어지니까 아셔야 되는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8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3번으로. 그래서 83, 84하고 한 번 쉬고 센 조금만 몇 개만 풀어주고 중3 걸로 넘어갈게요. 우리 2차 방정식 이제 끝났어. 오늘 이제 이호서 하면. 그래서 이제 중3 것도 2차 방정식을 마무리해야 돼. 그렇게 해서 2차 함수 같이 지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은 고등 거 설명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 좋아서. 자, 83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 얘 한근이 2 빼기 루트 2래요. 얘가 한근이래. 근데 문제에서 유독 항상 꼭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a, b가 유리수다 라고 개수들의 범위를 꼭꼭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꼭 적어 놓으니까 살펴봐야 돼. 그럼 개수가 유리수래. 그러면 한근이 2 빼기 루트 2가 되면은 반드시 2 플러스 루트 2가 켤레근이 돼야 된다 라고 켤레 무리수가 걸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다른 증명은 할 필요가 없어. 아까 계속했어. 그거 갖고. 그래서 얘네 둘이 근이 된다. 다른 한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제 두 근의 합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랑 얘를 합친다는 뜻이니까 값이 4란 거죠. 4란 값이 누가 똑같아? 여기 마이너스 a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야. 두 근의 합값은 값이 근과 계수 1분의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 적어 놓은 거야. 두 근 합으로.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요 알파랑 베타 곱하시니까 값이 4 빼기 2죠. 2구나. 이거는 1분의 b다 라고 해서 b 이렇게 적혀서 b는 2가 된다 이렇게 써진 거야. 그럼 a, b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며 우리가 다른 근이 자동으로 잡히니까 근과 계수로 처리가 바로 되는 거야. 계수 쪽으로. 이게 이제 켤레근. 자,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a, b가 실수다 라고 써 있어. 이렇게 계수 범위를 표현해 주셨고요. 한 근이 1 빼기 2i래. 그러면 다른 근은 켤레가 잡혀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근과 계수로 a, b 처리 그냥 끝내자 라고 하고 있는 거. 두 근 합값은요 둘이 합치시면 값이 2가 되니까 우리가 그 값이 근과 계수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a가 된다 라고 a 값 바로 찾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 둘이 곱하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요거 2i의 제곱값이니까 4i의 제곱이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b가 된다 라고 해서 b는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값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근 하나만 알려줬는데 뭐 하라는 거야? 켤레하라는 거예요. 켤레. 아시겠죠? 84번을 아까 하나 해버려서 밑에다 하나만 더 쓰고 하나 더 하자.
84번에 아까 내가 예시 들 때 했어. 여기 들어갔다. 네, 이렇게 할게. 얘를 인수분해하자 라고 하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얘를 인수분해하자. 그럼 쟤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막 찢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래. 그렇다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근해의 공식을 쓸 수 있게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만들어줘라. 지금 다항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준 거야. 등호는 0을 써주면서. 그랬으니까 이제 근해 공식을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이용하겠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되고요. 뿔마 루트 b제곱 되니까 16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8이 된다. 그래서 다음 값이 이 뿔마 여기가 i가 튀어나오고 루트 10이니까 뿔마 루트 3i가 된다. 이렇게로 우리가 x 값을 찾은 거야. 근값을. 그랬을 때 식작성으로 우리가 돌려줄 수 있다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왼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 하나 더 이항해서 마이너스 루트 3i 여기까지 넘긴 게 하나인 건데 이거 하는 거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씩 쓰시면 돼요. 이거 하나 둘 이렇게 써놓고 얘를 하나 이항해서 x 빼기 2 빼기 루트 3i는 0이니까 우리가 곱을 하나 얘가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방정식 풀듯이. 두 번째가 이거 이항해서 적는 식이어서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i 얘가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는 0, 이거는 0 하면서 이렇게 풀어낸 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온 거야. 과정이. 이렇게 풀었잖아. 풀 때. 이렇게 된 거야. 둘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내가 는 0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는 0 지우시고요. 인수분해에 맞는 다음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는 0은 내가 가정한 거야.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쉴게요. 네.
그래서 446번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2차 방정식인데 다음에 두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저번에 한 거랑 같은 형태여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려는 거고, 얘 두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얘네가 두 근이니까 어떻게 근의 공식 하거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얘네 근을.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을 찾을 건데, 이때 잘 보세요. 여기 루트 있지. 그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은 루트 안에 루트 다시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던 68번 본교재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지 않을 거고, 근의 공식을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로 꼭 처리하자. 인수분해로. 그럼 인수분해로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잘 찢어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거 잘 찢어줘. 그러면 이제 루트 2를 적합하게 우리가 잘 배치시키는 게 방법인데, 하는 방법은 루트 2, 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루트 2, 1 이렇게 이제 골라줄 수 있겠죠, 상수항을. 그런데 이걸 하실 때 하는 팁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쪽 루트 2한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루트 2한테 마이너스가. 그럼요. 저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루트 2 얘한테 마이너스를 실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해보는 거 좋은 과정이라고. 이렇게 먼저 해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랑 얘를 곱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번 더 나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에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 방금 왜 안 됐을까? 루트 2가 위에서 한 번 더 실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역할이 깨진 거.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를 아래쪽에다가만 정확하게 실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래야지 루트 2가 세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계산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오는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 살아가. 그래서 전개하실게요. 이렇게 둘. 그럼 2 옆에 마이너스 루트 2. 얘랑 얘 전개하시면 값이 1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2가 만들어지네. 얘네가 적합한 거였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사실 잘 안 되면 네 가지 다 하셔도 전혀 무관해요. 그렇게 원래 하는 거잖아, 정수할 때도.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이렇게로 우리가 좌변식이 정리가 된다 라고 하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x값은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x는요, 하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유리화 돌려줘야죠. x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여기 요거에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걸리겠다.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두 가지요. 그래서 저렇게 식작성 하시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때 얘네 중에서 작은 거를 뭐라 해? 알파라는데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라고 되면 요따가 3배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따 빼주래 라고 써있는 거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연산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중요해.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는 게,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는 게. 네. 그래서 무리수 단위 내에서 인수분해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450번 하나 할 거고요. 450번. 많이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해볼게요. 450번. 2차 방정식이래. 2차 방정식이야. 얘가 실수 K에 관계없대.
실수 K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대. 그럼요, 얘가 2차 방정식이라 써있으니까 무조건 시작 단계에서 하나 하고 가야 돼. 기억나요? 2차 방정식 써있으면 이거 안 하면 문제 안 풀려 라고 꼭 생각해줘. K는 0이 되면 안 된다. 꼭 하나 확인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는 거는 일단 근이 된다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을 먼저 해줘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근에 대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K,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돼서 옆에 A 더하기 1, 옆에 KB,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럼 이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묶어 처리하면 되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차입니다 라고 지금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K로 묶어주시면요, 앞에 게 1 있고요, 뒤에 B가 있고요, 뒤에 A 더하기 1, 다음 값은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B 값은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때 K에 대한 항등식 0K 더하기 0이라 적으시고 K 값 개수 맞춰주고 상수한 개수 맞춰달라 했지. K 미지수 잡아주시고요. 요게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1이다 라고 된 거야. 450번. 괜찮아. 들을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지금. 괜찮아. (456번을) 구체적으로 길게 할 거여서 네 문제만 해준다고 한 거고, 자, 그래서 456번 볼게요. 456번. 456번을 우리 본교재 121페이지 피면 페이지 비어 있거든. 본교재, 우리 파란색 교재 있잖아. 거기 121페이지 보면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번 좀 잘 적어보게. 이렇게 쓸 거야. 절대값이 두 개면 절대값이 두 개 풀이. 우리가 선택된 지금 교재가 원래 하나 더 위에 거 조금 더 어려운 거였거든. 그 교재로 할까 하다가 제일 쉬운 걸로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센 하면서 추가적으로 채우고 있는데, 자, 첫 번째 x 빼기 1의 절대값이 있고요, 옆에 두 번째 6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x 제곱이 있고요, 절대값 x가 있고요, 더하기 3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절대값으로는 바꿔줄 수 있어. 맞지? 루트 제곱을 절대값으로 모두 바꿨다. 그럼요, 지금 나는 하나씩 하나씩 정석적으로 먼저 설명할 거야. 121페이지에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 일단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여기 x 빼기 1에 대해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 빼기 1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두 번째 x 빼기 1 값이 0보다 작다 둘. 그 다음 여기 절대값이 우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1번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요거 하는 거야. 두 번째 x값이 0보다 작다 둘. 이렇게로 우리가 네 가지 범위로 잘려, 숫자가. 절대값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어서 그래. 근데 이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우리가 실수 x라는 거가 다음 수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할 건데, x 수직선상에 있을 거 아니야, 실수값이니까. 근데 요 숫자를 우리가 자르는 값을 내가 설정 잡아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음을 이항하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은 뜻이고요, 얘는 x가 1보다 작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1보다 크거나 같다래,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1보다 작다가 둘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번 표시가 오른쪽, 2번 표시가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표현해 줄 거야.
그 다음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0을 기준으로요. 0 기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1번. 노란색 1번. 그 다음 0보다 작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0보다 작다. 2번.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일부러 너네 살짝 보이게 틈 열어놓은 건데 저거 틈 없어요. 숫자 꽉 차 있는 거여서. 저거 틈 없다고 원래.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1보다 작다니까 이거 원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뽑아야 되잖아. 알겠어요? 요 틈 내가 너네 보이라고 이렇게 벌려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잘 봐봐. 우리가 요 숫자 세팅을 보시면 노란 선이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얀색이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같이 왼쪽끼리 모여있는 이 범위가 하나 있고요. 요 범위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하얀 선이 왼쪽으로 가는데 노란 선의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가 하나 또 있어. 얘 하얀색 왼쪽, 노란 선 오른쪽. 그 다음 하얀색이 오른쪽으로 가며 노란색도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가 여기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범위가 한 번, 두 번 잘려서 하나, 둘, 셋으로 범위가 잘려나간 거야, 지금. 그래서 1번에 대한 범위는 1번 범위는 숫자 표현 색깔 맞춰서 해줄게요. 하얀색 2번과 그 다음 노란색 2번이 같이 지나가는 범위를 1번 범위라고 하는 거야. 1번 범위. 그러면 요쪽하고 이쪽 같이 지나가고 있는 얘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얘도 왼쪽이니까 숫자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왼쪽에 있는 얘들만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얘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나와진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범위는요. 2번 범위. 얘는 하양색은 왼쪽으로 가는 범위죠. 하양색은 2번 범위고요. 그 다음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가는 1번 범위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정확히 써줘 볼게. 자, 얘는 노란색 기준으로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누가 막는 거야? 하얀색이 막아주는 거야. 여기서 같이 1번과 2번이 지나갈 거여서. 그럼 하얀색, 노란색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보세요. 노란색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된 건데 쭉 가고 싶은데 하얀색이 왼쪽으로 범위가 어디에서 끊겨? 1에서 끊겨. 여기 1이잖아. 1. 저기에서 잘려. 라고 저렇게 끊긴 범위가 두 번째 범위야. 그래서 3번 범위는요. 첫 번째, 우리 하얀색도 1번이고요. 노란색도 1번인 범위를 우리가 3번 범위라고 한다. 그럼 얘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같이 지나가는 범위는 쟤밖에 없어요. 내가 일부러 저거 색깔 다 맞춰서 범위 2번 범위, 2번 범위, 2번 1번, 1번 1번 저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숫자 세팅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범위가 잘려나간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정석적인 건데 얘는 연립에 대한 개념이에요. 연립. 그래서 다음 단원에 연립 부등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거여서 사실 지금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스킬적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저걸 맨날 해야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스킬적인 요소는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몇이게요? 0. 1이죠. 여기 잘리는 숫자가 1이야. 그래서 저기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 선이 1인 거잖아. 맞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시 작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리는 부분은 0으로 잘려요. 맞지?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을 먼저 조사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절대값을 만드는 숫자를 조사해. 조사했더니 우리가 뭐랑 뭐야? 1과 0이죠. 그래서 이거 1과 0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직선을 표현해 놓으시고요. 수직선 표현.
그 다음 수직선에 0과 1을 배치시켜. 0과 1을 배치. 0이 왼쪽이잖아요. 이거 숫자만 맞게끔 배치시키면 돼. 그 다음 이때 이걸로 그냥 자르는 거야. 잘라. 잘라. 그러면 우리가 0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랑 0에서 1 범위, 1에서부터 오른쪽 범위 이렇게 잘리니까 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세 가지로 잘린다 인 건데, 절대값은 처리하실 때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야지 그대로 나온다 라고 처리되니까 큰 쪽에 같다를 붙이겠다만 동의해 주시면 왼쪽 거 표현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 갖다 붙는 이유가 다 저 이유여서 연립 개념이 필요한데, 절대값을 처리할 때는 크거나 같은 게 같이 가잖아. 뭔 말이냐? 우리가 절대값 2x 빼기 1이에요. 얘 2x 빼기 1로 그대로 나오는 x값 범위 뭐야?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반드시 절대값 처리할 때 큰 쪽에 같다가 붙어야 된다고. 이것만 동의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크거나 같다, x가 크거나 같다, x가 크거나 같다를 같이 붙여주시면은 저 왼쪽 연립 과정 없이 풀 수 있는 스킬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121페이지에 잘 정리해 줘야 돼. 얘가 정석이고요, 얘가 스킬이야. 이걸로 풀 거야 문제는. x가 작거나 같을 때는 작거나 같다 하면은 어떤 게 무시가 되냐면, 봐봐. 우리가 그냥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양수일 때 그냥 그대로 나오지. 근데 0일 때도 그대로 나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값이 음수인 거랑 그 다음 양과 0이 같이 묶이면서 둘이 잘리는 거야, 범위가. 양수일 때랑 0일 때가. 그래서 양수일 때랑 0일 때가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걸로 돌려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 0이 같은 판정이야, 절대값은. 그래가지고 같이 붙여줘야 돼. 음수만 단독 범위야. 그 다음, 그래서 저걸 가지고 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볼게요. 456번. 범위 나누는 거를 그래서 스킬적으로 써놓은 저 요소에 맞춰서 1번 범위 x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고 좀 다 지울게요. 그래서 이때 각각 각 범위에 대한 식을 하나씩 한 번씩 쓰셔야 돼요. 1번 x값이 0보다 작은 범위야 라고 하시면 확 작은 걸 그냥 넣어줘야지 식판정에서 편해. 마이너스 1000 같은 걸 넣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어떻게 되게요? 음수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음수가 되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붙이셔서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절대값이. 그래서 두 번째 그냥 플러스 6 그대로 달려있고요. 옆에 x제곱, 그 다음 오른쪽 얘도 마이너스 1000이니까 음수 마이너스 x 달고요. 옆에 플러스 3, 이 식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식작성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항 통해서 x값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얘랑 얘 지워지니까 우리가 값 2항 해주시면 x제곱은 4가 된다.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x가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x가 2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죠. 음수래매. 0보다 작다며.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돼. 얘는 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범위에서 0까지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중간쯤에 있는 걸로 판정하시는 게 실수가 좀 안 나. 그래도. 자, 2분의 1로 할게요. 그래서 2분의 1을 넣으시면 앞에 거 어때?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옆에가 덧셈 6 걸려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x제곱, 여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양수가 되고요. 그 옆에 3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 처리할게요. 얘를 이항 걸어 플러스 2x 되고요. 그 다음 여기 7이죠. 7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는 0 이렇게 되겠네. 이항해서 식 정리한 거야. 인수분해 누가 봐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로 둘을 끊어놔서 적어놔야지 우리가 저 식판정 안에 들어가지는지 확인이 편해. 얘는 그냥 음수죠. 이건 그냥 안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저것도 1보다 크시네. 둘 다 안 되네.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도 저기 안에 못 들어가요. 맞지? 저 루트 5 판정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한참 큰 1000 같은 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그 옆에 더하기 6 적어주시고요. 오른쪽 식은 x제곱 적고 그 옆에는요. 또 그냥 그대로 양수값이니까 양수 적고 그 다음 3. 그래서 지워지는 거 지우면서 정리해 주시면 값이 5가 되고 x제곱은 2가 되네. x제곱은 2다. 따라서 x값은 우리가 뭐랑 뭐가 돼?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그럼 이때 1보다 크거나 같다만 되니까 얘 되고요. 얘는 안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랑 루트 2가 해가 된다 라고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절대값 설명이 긴 거지 풀이가 긴 문제는 아니야. 절대값 설명을 길게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그 페이지 적던 데다가 잘 적어주시고 하나만 딱 더 하고 중3 걸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할게요. 472번 할게요. 472번. 이거 중3 내용하고 되게 겹치는데 472번은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우리 중학교 거로 넘어갑니다. 472번이 초반 표기 방법이 음수의 제곱근이어서 음수의 제곱근 판정만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앞에 부분만 그래서 고등에 가깝고요. 자,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분의 루트 B가 값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랑 우리가 똑같다라고 잡혀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음수의 제곱근 기억나? 친구야 이거 기억나니? 이거 음수 언제 튀어나오지? 그거 곱할 때고 나눌 때는? 그치. A만 음수일 때. 그래서 나눌 때는 이렇게만 된다 라는 거 잡아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빨리 해줄 건데 이거 고등 거에서도 근의 개수 똑같이 하고 중학교 거에서도 똑같이 해서 그냥 우리 하시면 돼요. 허근이란 말만 없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b는 0이다.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를 찾을 거니까 우리 판별식 d를 걸어주는 거야, 반드시. 그럼 얘는요. a제곱 요 자리, 이 자리 1차항의 개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최고차 상수 하니까 플러스 4b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유형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 자 a 값이 음수래. 어쨌든 음수를 제곱할 거래. 그럼 어때요? 음수 제곱하면 양수된 거지. 그래서 얘는 양수란 거야. 그런데 옆에 4b 달려있는데 b가 양수래. 4 달아줬어. 양수죠. 양수끼리 더했다? 그냥 양수네 라고 끝나는 게 기억번이야. 기억번. 이거는 중학교 거에서 살짝 비슷하게 부호 갖고 해가지고 하는 거 나오니까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다음 값이 0이다 라고 보셨을 때 우리가 똑같이 판별식 쓰실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죠. 아, 그때 우리 얘는 양수값의 제곱이니까 얘는 양수 맞는데 a는요 음수죠. 음수에다가 음수 달아줬으니까 이거 연산 자체가 통으로는 플러스가 되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다, 양수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음번. 얘가 양수가 되고요. 얘 음수, 앞에 4 마이너스다니까 전체가 그냥 플러스 연산으로 돌아간 거야. 알겠어? 자,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지금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b값은 양수값이래. 양수 넣어달라는 거야.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 달려있고요. a가 음수인 거야. 이렇게 써있는 거야. 무슨 수인지 몰라서 음수라고 표시만 한 거야. 그럼 음수랑 마이너스 4 곱하니까 여기까지가 양수로 연산 돌아가죠. 그래서 양수, 양수니까 얘가 전체가 양수다. 그래서 양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겠다는 게 2번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요. 디귿번은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네. 얘도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양수의 뭐야 위에 거랑 아예 똑같은데? 똑같네. 네. 이은 디귿 똑같습니다. 네. 판별식이 똑같다. b제곱 마이너스 4a 판별식이. 그래서 얘도 똑같다. 디귿까지 되고요. 그래서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은 x제곱 마이너스 2ax 옆에 플러스 b는 0인데 우리가 이거 판별식 쓰시면 여기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래. 그럼 4a의 제곱 적으시고요. 마이너스 4b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음수죠. a가 음수. 음수를 제곱하시고 4를 곱하실 거고 옆에 마이너스 4 적히고 b가 무슨 수? 양수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했으니까 이거는 연산 자체는 플러스야. 그래서 4를 곱해주니까 얘가 플러스 연산이 맞는데 지금 마이너스 4 곱하기 양수니까 뒤에 있는 연산은 음수예요. 이렇게 둘을 붙여준 거잖아. 얘는 어쩔 땐 0도 될 수 있고 얘가 어쩔 때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가 쓸 때는 음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부호 결정이 아예 안 돼 있는 거네. 부호 결정 안 돼. 부호 모른다. 알 수 없다. 리을번이 알 수 없다. 까지 해서
고등 거 마무리할게요.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